안녕하세요, 엠벤입니다. 얼마 전에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MZ력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점수는 처참했지만 네. 마지막 질문이 당신의 MBTI는 무엇인가요? 이거였어요. 요즘 보면은 왜 옛날에는 혈액형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O형이면 활발하고 뭐 A형이면 소심하고 막 그런 거였는데 MBTI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뭐 어떤 회사들은 MBTI 자소서에 쓰라는 그런 회사까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오늘 또 트렌드는 저희가 따라가야 되니까 예. MZ세대잖아요 다. MZ세대잖아요 다. 그래서 익숙하고 식상한 변호사님들 모시고 변호사에게 어울리는 MBTI 유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부터 두 분 하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재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석진 변호사입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역할이 아닙니다. 가만히 계셔도 돼요. 네. 그럼 두 분은 이제 MBTI 아시나요? 유행한 지 몇 년 됐으니까. 몇 년 됐어요? 한 2, 3년 됐죠. 외국 생활을 하진 않았는데 예. 약간 그래서 저도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각각 항목들이 4개가 있어요. 뭐 어떤 거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세요? E는 활달한 거, 뭐 그런 거. 예. I는 좀 내성적인 면, 예. 그다음에 S 같은 경우는 다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하니까 언제까지 하나? 긴장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또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변호사한테 중요한 MBTI 가치도 있지만 변호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정장 아닙니까? 아니 옷을 제가 주말 내내 오늘 촬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입고 오시면 제가 변호사를 초대한다고 했잖아요. 예. 업무 효율성 무슨 업무 효율성이죠? 서면 업무할 때 사무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장이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다음부터는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그러면은 일단 먼저 첫 번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냐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4가지 중에서 제일 이게 서로 심한 것 같아요.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 업계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찍새냐 딱새냐. 그렇죠. 예, 찍새가 이제 사건을 수임하고 이제 언변이 좀 화려한 사람이라면 이제 딱새는 아무래도 글솜씨가 좀 좋고 이제 서면 작업을 많이 해서 재판 업무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이냐 아이냐지만 변호사한테 대입을 하자면 어떤 영업 방식 또는 직업을 대하는 태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떠십니까? E가 더 적합해 보이세요? I가 적합해 보이세요? 변호사한테? I가 더 요즘에는 더 대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I요? 예. 예. 왜냐면 예전에는 수임하는 방법이 이런 데 한정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통한 사건 수임, 지금도 뭐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지만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사건 수임 방법들이 되게 다양해졌어요. 지금은 블로그도 하고 페이스북, 그렇죠. 저희가 지금 뭐 유튜브 그렇죠. 하고 네. 저희가 아니라 제가 하는 겁니다. 자꾸만 침범하지 말아주세요. 옷도 새로 사시고 저희가 아니라 제 건데 출연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수임법이 되게 다양해지면서 꼭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사건 수임하는 방식이 이제 옛날 좀 올드해졌고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을 이제 앉혀놓고 거기서 이제 상담을 해서 사건 수임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보니까 I가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제 사람 만나는 게 꼭 대면 업무만이 아니다. 그렇죠. 이제 올드하다. 어때요? 네. 이거 얘기 뭐 공감하시나요? 네, 박 변호사님 말도 맞긴 맞는데 네. 그래도 변호사는 굳이 나눈다면 E가 조금 더 적합하거나 필요한 역량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변함이 없다. 근데 굳이 아까 뭐 찍새, 딱새, 네, 뭐 그런 용어는 저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눈다기보다도 뭐 서면 작성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저는 그런 쪽에 가까운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 간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변호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앉혀놓고 이때는 뭐 어떤 일이 있었나 저 때는 뭐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런 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안녕하세요 황석진 변호사님 왜 이렇게 인사를 한 다음에 네, 너무 답답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모든 일이 꼭 수임이냐 서면 작성이냐를 나누지 않더라도 사건 수행 자체도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뢰인들이랑. 네, 그런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가 그거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역량이니까 일단은 그건 아무래도 굳이 나눈다면 E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근데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사건별로도 나뉠 수 있겠구나. 왜 이렇게 그렇죠. 뭐 끄집어내는 사건들 있잖아요. 뭐 형사 사건, 이혼 사건은 약간 좀 진심을 끄집어내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E가 더 낫지 않나. 오늘 또 한 건 수임하셨잖아요. 그렇죠. 진심으로 이끌어내셔가지고.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그래. 근데 아까 아이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아, 이렇게 가식적으로 방송하실 거면은 아니, 오늘 마지막 출연일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E랑 I는 이 정도로 하고요. N이냐 S냐라는 질문인데요. 이게 보니까 N은 약간 그 직관, 인투이션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N을 땄대요. 그리고 이제 S는 감각, 센싱에서 와가지고 고민을 해봤어요. 이거 MBTI를 이제 변호사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했더니 아까가 만약에 뭐 직업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영업 방식이었다면 이건 약간 업무 효율성 방식 그런 쪽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사건을 이제 결론을 내고 하느냐, 아니면 이제 차분차분히 주변을 보다가 마지막 결론 내느냐. 제가 그 얼마 전에 드라마 리뷰에서도 여기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도 했었는데 SN 어느 쪽 성향이 좀 나을까요? 아무래도 너무 직관적인 것보다는 조금 감각이란 게 결국 약간 이성적인 느낌인 거잖아요. 여러 가지 너무 진압적? 직관보다는 네, 저는 그게 조금 더 그래도 네, 법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 좀 이렇게 네. 좀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빌드업 해가는 과정,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결국 제가 그 뭐 S냐 N이냐 여기서 들었던 생각은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이 사건을 쌓아 나가느냐 아니면 되게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느냐 직관적인 것도 있지만 창의성 이런 것도 네, 있구나. 그런 측면으로 저는 받아들여졌는데 그럴 수도 둘 다 있겠네, 보니까. 당연히 중요한 영향이고 그리고 제가 모르는 세계 더 높은 변호사님들의 세계, 예를 들면 제가 다녔던 이제 K라는 회사의 더 높은 변호사님들 세계에서는 뭐 직관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일을 해보면 알지만 이번에 그 우영우 리뷰하셨던 드라마에서도 보면 갑자기 우영우 변호사가 번뜩 고래 나오고 딱 해가지고 막 해서 재판 중에 그런 자료가 있었지 띠리띠리 해가지고 이러는데 사실 그거는 그 전에 해놔야죠. 이미 포스트잇을 붙여서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꼼꼼하게 이게 맞아요. 그러면 사실 그때 막 그거를 떠올리는 직관보다는 오히려 그거는 안 좋은 거고 그 전에 더 시간과 그 다음에 좀 객관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훨씬 기본적이고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미리 이거라는 것들을 다 상황들을 미리 대비를 해놓고 꼼꼼하게 다 준비를 해놓는 게 네. 왜냐면 또 계속 저희가 영화, 드라마, 뭐 뉴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뭐 재판에서 뭔가를 막 발휘하고 이럴 여지가 많이 없잖아요. 그쵸? 많이는 없죠. 많이 네. 없으니까 또 어떠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그렇게 뭐 우영우 얘기하면서 극단적인 그런 경우는 좀 아니지만 사건을 다루다 보면은 창의적이고 신속한 부분 그런 것들이 좀 요즘에는 많이 필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의뢰인분들이 되게 많이 빠른 결과물이 나오길 요구를 많이 하세요. 그것도 있어. 맞아. 옛날이랑 좀 다른 왜냐면 경우도 있어, 사실. 되게 쉽게 서면이 써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좀 있어요. 막 상담하고 돌아서면 뭐 이틀 뒤에 3일 뒤에는 뭔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서면들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좀 해야 되는데 의뢰인들의 니즈를 만족시키려면 신속함도 하나의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관적으로 일단 뭐 꼼꼼하게 다 이렇게 예쁘게 하는 것보다 얼개만 짜놓고 이렇게 갈 겁니다라는 어떤 청사진 미리 그려드리면 또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황석진 변호사님은 약간 그 재판에서의 느낌이라면 약간 그런 의뢰인을 대할 때 좀 두 분이 약간 역시 좀 다르네요. 그 보는 어떤 시각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서면 쓸 때 어떠세요? 주로 어떤 스타일이요? 뭐 굵직굵직하게 써서 일단 드리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은 아예 한 번에 그냥 다 꼼꼼하게 해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이렇게 설득을 하는 스타일인가요? 일단은 예를 들면 민사 사건을 진행할 때 제일 큰 힘을 소장에 쏟거든요. 뭐 그게 첫 인상이기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성향상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이상향상 첫 서면을 제일 자세하게 그 안에 일단은 모든 게 다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내가 상대방 변호사라면 그 소장을 받고 일단 뭐라고 반박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최대한 첫 서면에 공을 많이 들이고 시간도 많이 들이고 그리고 뭐 굳이 전략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게 아니라면 최대한 많은 자료를 첫 서면에 좀 녹여서 다 조금 보여주려고 하는 조금 성향이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좀 약간 이렇게 해놓으면은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좀 기가 죽잖아요. 소장 받았을 때 너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흔히 직업병 같은 건데 연애하면서 싸울 때도 자기 왜 그랬어? 오빠 왜 그랬어?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줄 알겠는데 하지만 나는 그래. 왜 반박할 걸 미리 생각을 해? 그쵸? 와이프랑 싸워본 적이 없어서 그러세요?
아 진짜요? 지난번에 저 본 건 뭐예요? 반창고 붙이고 다녔잖아요. 네. 아, Cause you